그냥 무조건 모읍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냥 다 모아요. 막 모아. 그럼 어때요? 가격이 계속 뜹니다. 신품종이나 정말 번식이 안 되고 잘 늘어나지 않는 거나 특이한 품종만 일부 가격을 뜨고 나머지는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짜리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왜 나는 다 죽이는 거야? 안녕하세요. 대문 최초의 안전문 방송 난 알아요의 난생 이철입니다. 반가. 썸네일 보고 들어오셔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10억을 벌 수 있어? 과연? 네, 벌 수 있습니다. 네, 벌 수 있어요. 뭐 비트코인에서 뭐 1000억 번 사람도 있고 100억 번 사람도 있고 뭐 다 까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못 번다는 얘기 못 하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썸네일을 세게 된 이유는 가능한 식물을 사랑하시거나 이쪽에 재테크 하시는 분들, 또 하고 계신 분들, 또 최근 경기가 어려우니까 재테크로 했으면 하는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꼭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중간에 딱 끊고 야, 쟤 뭔 소리야 하고 욕하실 분들은 아예 지금부터 보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먼저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해요. 희귀라는 게 뭘까요? 희귀. 희귀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수량이 적은 거죠. 없거나, 그러니까 하나이거나, 그죠? 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저는 미술품에 대해서 아주 무식쟁이네, 모릅니다. 모나리자가 역사적으로나 또 어떤 그 작품으로서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가격을 누구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그 나라의 역사이고 유물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죠. 그걸 팔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그걸 파는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거죠. 그죠? 모나리자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모나리자가 10개면 어떨까? 물론 더 가치는 있지만 가치는 많이 추락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희귀 식물이잖아요. 희귀 식물, 희귀 난. 저는 난을 하는 사람이고 과거에는 저도 식물을 했었습니다. 저희 난 할아버지도 처음 시작할 때는 관엽으로서 희귀 식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쌌던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있어요. 그게 최근 들어서 저희 때는 뭐 몬스테라 그렇고 뭐 안시즘은 그때도 비쌌어요. 근데 뭐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지만 난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가격이 난 계속 올라가요. 대중화된 거 빼놓고는 일반적인 원종들은. 근데 그게 결국은 보면 희귀성인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희귀성인데 뭐냐면 처음에 국내에서 식물 테크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가장 테크로 시작했던 게 뭘까요? 옛날에 우리 우표 모았었잖아요. 그죠? 우표가 한때는 돈도 됐었고 그 다음에 또 동전도 모았었고 근데 동전을 모으니까 운 좋게 돈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좋아서 모으기 시작해서 돈을 번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돈이 어마하게 많아서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동전이 있어요. 근데 시중에 뭐 100개 정도나 200개 유통되는 내가 다 샀어. 그럼 가격이 오르겠죠. 그죠? 그건 뭐야?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희귀성에 대해서 때문에 지금 최근에 가격들이 상승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뭐 알보라고 하죠. 무늬몬스테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늬종들. 그리고 난 중에서도 그렇고 출란도 그렇고 북이란, 풍란도 그렇고.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테크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공부 어마어마하게 하셔야 될 각오가 해야 됩니다. 아니면 돈이 정말 많아서 예를 들어 주식으로 치면 하나 떨어지면 이것도 사고 또 떨어지면 이거 사고 내가 계속 사서 진짜 돈 겁나 많다 엄청 많다 하셔도 돼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위험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난을 합니다. 자, 난을 하는데 전 세계에 난의 동향이 있어요. 근데 몇 개가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구하기 어려운 거 있어요. 저도차도. 제가 샀는데 또 못 구해. 계속 못 구해. 그러면 가격 오르겠죠. 당연히 희귀성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드린 말씀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니면 돈이 엄청 많아서 예측 불허인 거를 내가 투자하는 건 좋으나 보통은 일반인들한테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육이가 어떻게 떴냐면요. 이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키우기 쉽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육이는 사실 번식도 빨라요.
그래서 가격이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도 되게 심한 건데 최근 들어도 지금 되게 비싼 애들도 많고. 근데 다육이가 뜬 건 뭐냐면 이거예요. 국내 시장에서 다육이를 하고 있어서 모으던 도중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이제 중국 시장이 어떻죠? 중국인들은요, 수집을 할 때 우리는 몇 개 사서 팔죠. 몇 개 사서 팔죠. 중국은 안 그래요. 그냥 무조건 모읍니다. 돈이 있으니까 다 모아요. 막 모아. 그럼 어때요? 가격이 계속 뜹니다. 왜? 중국인들 사. 뭐 10억 벌었어, 20억 벌었어 막 하잖아요. 계속 싸. 계속 싸. 지금 어떻죠? 한풀 쭉 꺾였죠. 최근에는 과거에 있는 품종 말고 신품종이나 정말 번식이 안 되고 잘 늘어나지 않는 거나 특이한 품종만 일부 가격을 뜨고 나머지는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짜리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시장이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보세요. 일단 어떤 식물이든 태클을 하려면 국내 시장 동향 첫 번째 파악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외 시장에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국제 시세가 유지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만 좋아서 국내에만 한정된 품목은 위험합니다. 왜? 받쳐줄 수가 없어요. 저는 몬스테라를 보면서 이거 금방 무너질 텐데 왜? 몬스테라는 한번 번식이 빠르잖아요. 뭐 아무리 문의든 뭐든 과거에 제가 5만 원, 10만 원 갖고 온 게 5천만 원 막 억대 가요. 근데 꼬꾸라지는 몬스테라가 있고요. 안 꼬꾸라지는 몬스테라도 있어요. 제가 그쪽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떨어져서 계속 무너질지 했더니 어느 정도 버티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해외에서도 몬스테라가 기본적인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을 타게 되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더 모으고 더 하니까 그나마 유지되는데 일부 품목은 무너져요. 왜? 너무 번식이 빠르니까. 하지만 완전히 꼬꾸라지진 않죠. 왜? 수요가 계속 받쳐주고 또 가수요도 받쳐주고 또 식물이 유행하다 보니까 식물 카페나 이런 데서 팔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구입해서 이쁘고 사람들이 여기 없어요 이런 게 아니 난 저기 식물 카페인데 이런 게 없어요 하니까 그냥 이쁘고 해서 모으다 보니까 안 파니까 가수요도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국제 시세가 없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품목이 있는데 국내에서 갑자기 떴어요. 근데 가격이 유지되다가 갑자기 더 떠.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해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요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수입 금지 품목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나라 물건을 들어오는데 그 나라 물건의 식재에 선충이 있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유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나무 껍질로 바크를 되는 거는 지금 들어오다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시죠? 소나무 다 죽이는 거. 그죠? 그게 뭐죠? 소나무 재선충인가? 이래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작목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들어와서 격리 재배라는 걸 합니다. 격리 재배라는 뭐냐면 물건이 들어왔어도 바로 못 팔아요. 병이 없어도. 국내에 유해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 농원에서 1년 동안 키워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망고, 애플망고나 망고가 유행하는데 들어오면 막 수입 다 들어오면 금방 가격이 떨어질 텐데 국내에 일단 들어와서 1년 동안 격리 재배해서 이상이 없으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해외에 많아도 검역 때문에 쉽게 못 들어오기니까 예를 들어서 안시름이 대만에 많습니다. 정말 좋은 애 많아요. 근데 못 들어와요. 수입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에 수입 금지가 풀렸어. 그럼 곤두박질 치니까 이걸로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당연히 보겠죠. 근데 대만에서도 그렇게 싸지 않고 국제시장가 유지된다 그러면 그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출란이 바람이 불었어요. 지금도 바람이 불고 비싼 건 뭐 10억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유지되는 품목도 있긴 하죠. 근데 한 모임에서, 그러니까 출란을 보통 우리 산채한다 그러면 모임들이 있어요. 모임에서 한 분이 가방을 메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제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되게 깨끗한 마음가짐을 갖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산채를 했는데 대충 무늬 있고 뭐 이거 하면 비싼 거 아는 정도 실력은 됐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딱 했는데 어때요? 딱 했는데
캐면 어떻게 죽을 것 같잖아. 빨리 옮겨 심어야 되잖아. 그래서 캐자마자 거짓말을 하죠.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뭐 나 미치겠어요. 왜? 그래야지 보통 산행을 할 때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부푼 꿈을 갖고 산책하러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자기 혼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해갖고 철수를 했대요. 해서 이분이 가져가서 얼마나 부푼 꿈이 있어. 딱 보니까 대충 봐도 5천만 원이야. 머릿속에 계산이 돌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 잘 키우면 최소 5천만 원 벌었어. 그 다음에 두 촉, 세 촉, 네 촉 나오니까 1억이고 2억이고 막 벌었어. 근데 어떻게 됐죠? 결론은 한 달 만에 여기 사모님이 누군가를 찾아와서 전문가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다 죽게 생겼다. 왜요? 아니 캤는데 이게 비전문가잖아요. 그 배양실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에서 키우다가 자다가 바란다에 놔뒀는데 추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거실로 갖고 와. 거실로 갔다가 이거 온도 안 맞으니까 다시 베란다로 가. 또 왔다 갔다 매일. 결론은 갖고 와서 한 달 만에 갖고 와서 전문가는 돈을 아주 100만 원 이하로 샀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처음부터 캐서 배양을 했었으면 살릴 확률이 전문가니까 높은데 뭐 80%다, 70%다 했었는데 어떻게 돼요? 죽을 확률이 그러니까 거의 80%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살리면 나도 돈이 되니 내가 이 가격밖에 못 쳐주겠다고 했어요. 대신에 5천만 원짜리 캐고 2억짜리 부품 꿈을 가졌던 그분은 뭘 찾았죠? 건강을 찾은 거죠. 5천만 원, 1억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수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PD님 만약에 본인이 로또가 됐어요. 이게 로또야. 당첨 10억짜리야. 이거 당첨되면 현찰로 찾을 때까지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평소에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갑에 넣어놓자니 아이고 이거 지갑을 잊어오면 어떡하지? 차에 넣어놓자니 차에 있으면 어떡하지? 집에 지붕에 불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식물이면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최근 일입니다. 최근. 제가 어떤 식물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이분이 어느 날 식테크가 되고 돈이 된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안은 거예요. 아들 등록금까지 다 끌어안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팔면 했는데 가격도 떨어지고 식물도 문제가 생기면서 정말 진짜 집안이 망하게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으시라 그랬잖아요. 식테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무슨 난테크, 식테크 웃기지 마. 그런 거 할 시간에 딴짓을 해야지. 하지만 버신 분도 분명히 있고 제 말 한마디에 들어오셔서 피해보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제가 볼 때 새로 시작하고 이런 분이나 현재 하고 있는 분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 내 능력껏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노빌리어 블리언트라는 품종이고 제가 처음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2년 전에 3촉에서 4촉 기준으로 30만 원에 팔았습니다. 30만 원에 팔 때 많은 분들이 비싸다는 분도 있고 왜 이렇게 싸냐, 너무 싸게 팔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거 있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죠, 촉이 이렇게. 그리고 꽃도 너무 이뻐요. 제가 향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요. 며칠 전에 와서 이거 150만 원 줄 테니 200만 원 줄 테니 팔라는 건데 안 팔았어요. 왜? 전 이거 계속 키우고 싶어요. 너무 좋아. 그리고 제가 키웠는데 너무 순이 더 이쁘게 나와. 근데 저 처음에 10개인가 갖고 왔을 때요. 더 좋은 거 다 가져가시고 안 좋은 거 가져가셨어요. 아니, 가져가기 제가 키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걸 누구 선물을 준 거야.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건데 이쁘니까 자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안 판다 그랬어요. 왜? 못 팔아요. 내가 좋아서 키우네요. 자, 강아지를 내가 정말 이뻐서 키웠는데, 그죠? 누가 돈 주고 비싸게 달라 그러면 파실 수 있어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 조건이 얘는 안 팔려고 키우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그죠? 근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자, 보세요. 그럼.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건 그거보다 좀 어리네요. 요 정도면 한 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피디님, 50만 원 정도 식물 사는 게 비싸요? 싸요? 비싸요? 비쌀 수 있죠. 그럼 피디님 혹시 취미가 뭐죠? 기타 얼마짜리예요? 300만 원. 아, 내가 볼 때 300만 원 주고 기타를 왜 사? 저기 이런 데 통기타 사면 5만 원, 10만 원이면 사서 얼마든지 치는데 중고나라 가봐. 2만 원짜리도 있다. 근데 본인한테 300만 원짜리가 비싼 거 아니죠. 왜? 본인의 취미 생활이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저도 처음에 그래요. 난이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라는 비싸고 싼 거는 기준은 절대 없습니다. 왜? 자, 골프채를 한번 살려고 해도 드라이브 하나에 100만 원짜리고 비싼 거는 뭐 커스텀 해갖고 비싼 거 300만 원, 400만 원인데 그거 1년 쓰고 깨질 수 에이스 받아도 또 돈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죠? 낚싯대 가서 낚시 한 번으로 가서 바다 낚시 가려면 50만 원, 100만 원 깨져요. 한 번이면 끝 땡이잖아. 등산 가서 뭐 하려고 그래도 돈 10만 원 깨져. 땡이잖아. 근데 내가 식물을 좋아하는데 얘는 땡도 아니야. 잘 키우면 매년 나한테 행복감을 줘. 그럼 30만 원 비싸요? 안 비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투자를 하려고 식물을 일도 안 좋아하는데 돈 된다고 사. 30만 원 비쌀 수도 있어요. 또 돈이 없는 사람. 그죠? 비쌀 수 있어. 근데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중학생이 와서 이거 사고 싶대요. 그래서 엄마 쫄라고 사달래. 저 안 팔아요. 근데 너 돈 어떻게 모았니? 했더니 제가 이거 사기 위해서 진짜 먹을 거, 뭐 입을 거, 이렇게 이런 거 다 명품도 안 쓰고 엄마한테 잘하고 설거지해서 돈 모아갖고 정말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정말로 모아서 왔어. 팔아야죠. 왜? 여윳돈, 본인이 모은 돈으로 산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비싸다, 싸다는 말할 수 없다. 이건 개인적인 가치 기준이다. 자, 이거를 키우려면 적어도 묘부터 나오는데 8년에서 이 정도까지는 보통 8년 정도 걸리고요. 이렇게 오려면 10년 걸려요. 그럼 10년 세월이기 때문에 비쌀 수가 없죠. 특히 다시 만들려도 많이 못 만들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면 이거 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자, 지금도 중요한 겁니다. 자, 취미생활 할 때 요건 작아요. 이렇게 어린 묘인데 요도 2년생이에요. 자, 2년생인데 얘는 아니에요. 브릴리언트는 작은 사이즈가 지금 없어요. 더 이상 생산 안 하기 때문에. 요거를 샀어. 5만 원에 샀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키워서 8년이 돼서 이거 꽃을 봤어. 이거는 순수한 취미야. 정말 바람직한 거. 좋잖아. 언제 꽃 보는데 그걸 사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좋아서 아기 때 요만한 게 요만하게 크고 요렇게 크고 또 이렇게 커서 어느 날 되더니 올해는 꽃을 볼 수 있을까? 못 폈어. 내년에 피겠지. 딱 어느 날 또 꽃이 딱 폈어.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럼 테크로 가면, 피디님, 이거 5만 원이에요. 이거 50만 원이에요. 어떤 거 사는 게 돈 벌죠? 5만 원. 그럴 줄 알았어. 5만 원을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시세가 안 떨어졌을 때, 가정했을 때, 이렇게 만들면 얼마죠? 시간이 얼마 걸린다 했지, 제가? 8년 걸린다 그랬죠. 그럼 8년 동안 키워야 돼. 그럼 8년 동안에 인건비, 비료값, 자기 인건비 계산해봐. 엄청난 거야. 근데 이걸 샀어. 8만 원에. 그러니까 50만 원 샀어요. 근데 내년 되니까 세촉이 늘어났어. 그리고 촉당 계산해보니까 쉽게 한 7, 8만 원 되는 10만 원이라고 계산할게요. 그래서 내년에 두 촉 늘어났죠. 그럼 20만 원에 팔 수 있죠. 20만 원 금방 늘어났죠. 내년에 또 됐어. 근데 안 팔고 또 기다렸어. 10촉 됐어. 10촉 뛰어. 100만 원 됐죠. 돈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거 사야 돼요? 이거 사야 되죠.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걸 사냐, 이걸 사느냐가 관점을 볼 때는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이걸 사야죠. 그죠? 바로 돈이 되니까. 그런데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투자를 할 거면. 자, 대신에 이렇게 국제 시세도 가격이 유지되고, 국제 시세가 있어요. 유지되고, 국내에서도 몇 개 없어요. 다 해봐야 30개, 20개 안 될걸요? 걔네들이 늘어서 원하는 사람이 다 가져갖고 한 300명이 가져내면 10년 걸려. 근데 얘가, 자, 이거를 촉이 하나, 두 개, 세 개 나와서 2년 동안 키웠더니 10촉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0촉이 됐어요. 근데 그때 시세가 5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죠? 근데 그러면 반값이야. 근데 어떻게 식물은 자랐죠. 그럼 내가 팔 때 얼마야? 50만 원 건지죠. 그럼 그거 용돈은 돼요. 돈은 돼. 그러면 중요한 건 피디님 이걸로 돈 투자해서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키우는 때 인건비 뭐 따지면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는요, 코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용이. 근데 이거를 사러
여기까지 오고 차 타고 뭐 하면 기름값 벌써 5, 6만 원 들어가. 그 다음에 내가 집에서 키워야 돼. 비료하고 분사하고 뭐 사면 또 돈 들어가. 이렇게 하면 못 사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테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좋아서 이거를 사러 오는 동안 기분이 막 들떴어. 나 이거 사야지. 5만 원, 10만 원 사서 차 타고 이온 농장에 가서 가다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 가고 뭐 기름값 신경 안 써. 이건 내가 즐기러 오는 거잖아. 샀어. 와 이쁘게 키우고 막 키웠어. 와 이뻐져. 그래서 너무 기쁜 거야. 매년 꽃도 보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요 50만 원이 됐어. 촉당 1, 2로. 그럼 얼마나 돼요 이거? 500만 원 됐죠. 돈 벌었잖아. 근데 그런 분들은 팔지도 않지만 팔아도 야, 나도 좀 줘. 그러면 두 촉 이렇게 주잖아요. 용돈이 되죠. 자, 오늘의 결론 이제 들어갑니다. 결론. 식물 테크. 저는 제가 다른 식물도 예를 못 들어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쪽에 비전문가고 그나마 나는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테크 쪽 전문가 아니에요.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고 그냥 가격을 책정해서 파는 사람일 뿐인데 제가 그래도 이거엔 자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테크 하시려면요, 있잖아요. 진짜 정리 들어갑니다, 다시요. 첫 번째, 공부해라. 두 번째, 여유 자금 갖고 해라. 세 번째, 국제 시세를 알아라. 네 번째, 번식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알아야 된다. 다섯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키우기 쉬운지 어려운지. 키우기 어려운 거는요, 우리가 볼 때 돈 더 많이 벌 것 같죠? 안 그래요. 잘 죽어요. 희귀하지만 키우기 쉽고, 근데 빨리 안 자라고 번식이 늦은 애들이 테크 쪽은 좋죠. 그럼 지금부터 가장 바람직한 테크로 돈을 번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뭐뭐뭐 땡땡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테크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지금 온실도 짓고 매번 팔아서 한 달에 그냥 아직까지는 퇴직 안 하셨는데 한 5, 600 정도 버시는 분이 있어요. 많이 벌 땐 1000만 원도 벌고. 그분하고 저하고 한참 진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테크 쪽으로 가져온 취미생활을 갈까라는 했는데 그분이 이래요. 처음에 직장생활하고 막 힘들잖아요. 막 다니고. 근데 어느 날부터 종로에 가니까 아주머니들이 옛날 종로 아주머니라서 지금처럼 SNS나 이런 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고 싶어도 정보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노점에서 파는데 너무 이쁜 거야. 풍란이. 그래서 하나 사고 5만 원 주고 또 2만 원 주고 또 사고 또 이거 5만 원이면 직장생활 할 때 진짜 큰 부담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이건 내가 아껴서 사야지. 점심값 아끼고 또 사고 했는데 모아서 너무 이뻐서 키웠는데 어느 날 일본에서도 유행하고 뭐 최근에서 뭐 유럽에서 유행한다는데 올라가면서 가격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이 된 거야. 그래서 안 팔았어, 이분은. 내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퇴직할 때 생각해서 좀 팔아봐야지 하고 올렸더니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양난에도 빠졌거든요. 양난이라는 표현을 그렇고 워크레아나나 그 원종 카틀리아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와야 주말에 오면 사장님 이거 주세요. 얼마요? 제가 30만 원이 40만 원 그러면 딱딱 꺼내 주죠. 뭐죠? 저 이번에 하나 팔았어요. 이분은 그냥 팔면 그 돈 생기면 또 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좀 더 생기면 용돈 생겨서 가족들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내 노후에 취미생활도 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테크 성공한 거 저는 큰 돈은 아니지만 아주 바람직하게 성공하신 분.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온난농원의 취미로 활동하신 분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 집에 가면 제가 좀 바빠서 못하고 그러지 가서 그 짓들 찍어서 올리잖아요. 기절하실 거예요. 그냥 베란다 아파트 꽉 차고요. 이온농장 종류만큼 많아요. 막 1000개, 2000개가 있어. 그래도 안 팔어.
이분들은. 왜? 이분이 이러죠. 저는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여행 가다 싫대요. 맛있는 옷, 아니 맛있는 음식, 옷 좋은 것도 싫어. 식물이 너무너무 좋아서 모으는 거야. 내가 기쁨으로. 모으다 보니까 이분이 억대가 넘어. 몇억 원어대야. 이분이 아프든가 문제 생겼을 때 팔면 최소한 내가 볼 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벌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태클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기뻐서 저금통에 넣듯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어치 사고 50만 원어치 사고 샀는데 이게 돈이 된 거야. 이분은 큰 돈 버는 거죠. 제가 뭘 벌었어요? 취미생활에서 건강하고 정신을, 건강한 정신과 건강함을 배웠고 취미, 즐거움을 배웠잖아요. 얻었잖아요. 그래서 된 거고. 그 다음에 몇 분 있습니다. 강원도에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몇 분 있는데 이분은 취미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야 나도 줘 하고 또 이렇게 분양하고 하다 보니까 온실이 조금 커졌는데 지금은 그게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하시는 것도 그만두고 같이 해서 아주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요. 이분은 몇 개 팔려도 저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몇 억을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모아서 갖춰진 게 몇억 원어치가 돼서 이제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정말 올바른 재테크인데 이게 돈이 된다고 갑자기 설사 이게 2억, 저 보세요. 이게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내년에 1000만 원이나 1억이 된다고 치자고요. 키울 줄 모르고, 어렵진 않아요. 쉬워요. 카트리가 쉬운데, 키울 줄 모르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키운다고 키워서 1억이 되려면 뭘 잃을까요? 본인의 정신과 건강을 1억 원어치 잃어요. 하면 안 되죠. 이거 하다가 갑자기 병 걸려봐. 큰일 났다. 물론 돈 떠나서도 걸리면 마음이 아픈데 어떡하지? 이때부터는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건 취미가 아니에요. 테크가 아닙니다. 살벌한 경쟁 시대하고 남하고 똑같은, 그죠? 비즈니스로 들어가서 엄청난 경쟁이 들어오죠. 그럴 거면 식물 하지 말아야죠. 식물을 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럴 수 있으니까.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도마뱀이든 뭐든 해서 돈 많이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근데 그 친구들이 만약 처음부터 도마뱀을 500만 원짜리 사갖고 시작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키우고 이쁘고 좋고 그게 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좋은 거야. 그래서 집에서 그 엄마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조금씩 키우고 하다 보니까 걔가 희귀한 게 태어나고 해서 팔다 보니까 돈이 되고 그렇게 해서 취미로 하던 게 엄청난 큰 매장을 하게 되고 또 그게 좋아서 유튜브를 찍는 분들도 있는 거고 또 비단잉어 하시는 분도 너무 좋아서 진짜 가진 고생하면서 비단잉어 몇 개 키워서 뭐 하고 하다 보고 이쁘고 뭐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분들 만나면 서로 좋아요. 그분은 이제 난이 좋아서 난 얘기 막 해 저한테 배우러 오시고 사가고 또 저는 저도 되게 좋아해요. 새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특히 비단잉어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좋아해서 물고기 막 갖고 싶은 거야. 근데 그분한테 저도 키울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저 연못에 있는 것도 지금 되게 키워서 몇만 원 했는데 비싼 거는 지금 저 연못에 있는 게 1000만 원짜리가 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보고 파냐고 안 팔아요. 그걸 왜 팔어?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게 취미생활에서 좋아서 하던 분들은 다 성공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좋아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무조건 좋아야 내가 좋아서 이 일 하는 게 근데 그게 돈하고 엮이게 되고 내 돈이 들어가서 큰 돈이 들어가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소원이요. 일선에서 딱 물렀으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맨날 만지고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만지고 또 육종에서 키우고 얘기하고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또 엉뚱한 데로 가는데 이거 아세요? 난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네. 초등학교 6학년하고요. 70대 노인하고 공통점이 생겨서 즐겁게 10시간을 떠들 수 있어. 세대 차이가 안 나. 그게 취미잖아요. 즐겁게. 그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특히 어그로라고 생각하시고 테크 때문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분들, 또 나는, 야, 식테크에서 나 성공했는데 돈 많이 벌어 해도 돼. 자신 있는 분들. 난 테크에서 나 벌었는데 네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돈 있으면 투자하세요. 이런 분들 있죠?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식테크 하다가 이것 때문에 폐가망신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정말 어려움에 처했던 분도 댓글 달아주세요. 왜?
저 욕하실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문화로 정착을 하고 이런 분들이 피해 사례가 없어지고 또 올바른 재테크 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댓글들 쭉 모아서 오늘 방송하면서 표현 잘못했던가 아니면 좀 무리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과도 하고 또 저도 다음번 방송 또 재테크에서 할 때 올바른 재테크가 어떤 건지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고 특히 우리 난 학생님 존경하는 난 학생님들은 다 식물이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해서 그 꿈이 난 카페 하시는 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리하지 마시고 좋아서 하나씩 키워서 인생의 즐거움과 또 용돈벌이도 되잖아요. 그죠? 용돈벌이는 돼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테크, 난테크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